스시의 역사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알아봤어. 오늘은 대망의 니기리 스시, 요즘 스시까지 달려볼게. 요즘 요리의 스시 이야기 시작한다. 먼저 그 당시 배경 간단하게 소개할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알지? 임진왜란 일으킨 놈.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혼내줬잖아.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조선 침략 반대 세력도 만만치가 않았어. 그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가 도요토미 가문을 모두 숙청하고 전국을 통일했어. 과거 간사이 지방이 중심이었는데 간토 지방에 기반을 둔 도쿠가와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에도 막부 시대에 막이 열린 거야.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1657년 메이레키 대화재야.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당시 에도가 70%나 불에 타버렸어.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기술자가 모여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음식 장사가 번성하게 된 거지. 이건 그 당시 도코미세라는 노점이야. 에도 막부가 시작된 1600년부터 200년간 간사이 스시를 판매했어. 1810년 하나야 요에이의 하나야가 개업해. 이 사람이 바로 니기리 스시의 창시자야.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거래. 이때부터 와사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누름 초밥이 아닌 손으로 쥔 초밥, 니기리 스시가 시작된 거야. 이때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200년간 간사이 스시를 팔았던 에도에서 전부 니기리 스시로 바뀌게 되었어. 먹고 싶은 생선을 먹고 휙 가버리는 것이 이 당시 도쿄 사람들의 기질과 딱 맞은 거지 뭐. 니기리 스시는 서민 음식이면서 동시에 사치품이었어. 무슨 말이냐고? 원래 에도에서 스시는 노점에서 먹던 값싼 음식이었지만 니기리 스시가 생긴 뒤부터 스시 전문점 하나야와 마츠노 스시가 투탑으로 스시의 고급화를 이끌었지. 사치의 극을 달린 막부 요인들은 지금의 긴자 스시집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스시를 즐겼어. 값비싼 스시가 뇌물이었지. 그러다가 덴포 개혁으로 인해 사치 금지령이 떨어져 하나야 요에이를 포함해서 스시 가게 200명도 투옥돼버려. 이때 하나야 요에이의 제목은 호화로운 붕장어 스시 제공이었어. 스시집은 내점과 노점으로 나뉘는데 내점에서는 배달과 포장 위주의 장사를 했어. 소금, 식초, 간장 등으로 미리 조리한 생선을 사용했지. 가부키 공연을 보면서 큰 이쑤시개로 먹었다고 하더라고. 도시락은 대나무 잎으로 장식을 했어. 요즘은 바란이라고 하는 초록색 비닐을 써. 맛이 배지 않도록 분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 큰 목적은 배달을 하는 가문의 이름을 잎에 새겨서 스시 위에 올렸대. 그 가문의 찬압까지도 보관했다니 참 고객 관리가 엄청나지? 노점에서는 에도마이 스시답게 잡히는 전어나 정갱이 같은 날 생선 위주였고 서서 손으로 먹고 줄에 매달려 있는 신문지 조각에 닦았지. 신문지에 닦던 손 나중에는 노렌에 닦고 지금은 대붓기가 나오지. 손님과 교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 이후 메이지 시대에는 전부 내점화돼. 당시에는 스시 조리사가 다다미에 앉아서 스시를 만드는 것이 당연했어. 노점에서도 앉을 곳을 마련해서 앉아서 스시를 만들었지. 반면 손님들은 서서 먹었어. 그게 다찌 스시라고 하는 유래야. 서서 일하게 된 건 1923년 대지진 이후야. 스시집에서 하나의 메뉴를 주문하면 2개를 올려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 1890년대쯤일 거야. 당시의 스시의 크기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컸어. 크기가 커서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지. 이때 스시를 반으로 잘라 크기를 줄였고 한입 크기의 2개를 올려주던 게 굳어진 거지. 일과는 2개, 일과는 엽전 50개를 꿰는 크기를 말해. 태평양 전쟁은 스시에도 큰 영향을 줬어. 패전국이 된 일본은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어. 정부에서는 외식업 자체를 금지하고 식량을 배급했지. 하지만 스시집 사장들은 어떻게든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결국 쌀 한 옵, 그러니까 종이컵 1개 정도의 쌀을 손님에게 받으면 초밥을 만들어주는 외식업이 아닌 위탁 가공업이라도 하면서 스시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지. 이때 쌀 한 옵으로 만들어지는 스시의 양이 10개, 1인분이 스시 10개로 굳어지게 된 거지. 태평양 전쟁 이후 황백미 사건도 빼놓을 수가 없어. 배급하려는 수입 쌀에 황색 곰팡이가 생겼지만 정부에서 이를 비밀리에 배급하려고 했고 이를 안 서민들은 크게 저항했지. 남은 술지개미를 이용해 만든 적초는 단맛도 강하고 값도 싸서 샤리를 만들 때 꼭 사용됐지만 이 사건으로 황백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초와 설탕을 섞어 사용하게 되었지. 점차 설탕의 단맛에 길들여진 일본. 일식이 단맛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 때문이기도 하대.
1897년 어업 방식이 현대화되고 냉장고가 출현하면서 스시는 한 걸음 더 진화하게 돼. 사용 가능한 생선의 가짓수도 많아지고 밥량도 점차 줄어들지.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많은 밥량은 미덕이었고 경제가 성장하자 스시 네타의 크기가 커졌지만 이 모두 스시에 대한 무지야. 밥이 너무 많으면 생선은 다 씹혔는데 밥만 계속 씹고 있고 네타가 너무 크면 밥은 없이 생선만 씹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스시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밥과 생선의 조화가 중요해. 현 시점 스시가 그 지점을 잘 조율하고 있지. 위생상의 문제로 노점 판매가 금지되는 일이 있고 나서 스시는 고급화되기 시작해. 서민들에게 스시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지. 그러다가 가격이나 매너, 먹는 법을 신경 쓰지 않고 노점상에서 먹던 것처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이텐 스시의 등장은 원래 서민적인 에도마의 스시의 기환이었어. 미루와 로크 스시, 아사히 공장 견학 중에 모든 시스템이 자동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것을 본 순간 가이텐 스시를 떠올렸대. 일본에서는 1941년 긴자의 큐베이 주인이 군한마리 초밥, 군칸 막기 스시를 개발해. 이는 누른다는 개념에서도 벗어나게 되지. 그 이후에 구슬 모양의 테마리 초밥도 생겨. 일본에서는 니기리 스시의 역사를 함께한 마츠노 스시가 4대째 아직 영업 중이며 여러 장인들이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지. 참고로 하나의 요에이라는 일본 프랜차이즈는 관련 없는 다른 거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 저녁은 스시 어때?